이관의 IT 강의실 이관합니다. 그 감칠맛 브리처님 말씀하신 거 파일을 보고 있는데요. 먼저 디자인에서 용지 설정은 A4 용지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마스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스터 작업을 할 때 슬라이드 하나, 둘, 세 번째에서 작업을 하는데요. 이 마스터 작업을 하실 때 이 마스터 제목의 텍스트 상자는 위에다 이렇게 정렬을 해 주셔야지 상하 가운데 맞춰질 거고요. 뒤에 도형, 배경 도형에 맞춰서 상하의 폭도 맞춰 주셔야 상하의 가운데가 될 겁니다. 홈을 가게 되면은 40에 빨강 되어 있는데 40은 잘 하셨고 빨강을 잘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짠. 네, 빨강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 로고도 잘 입력을 하셨습니다. 근데 로고가 좀 이렇게 위에 있는 경향이 있어요. 얘는 없어도 되는 부분이고, 여기도 안 했구나. 1번에도 하셨구나. 그렇다면은 이걸 좀 아래로 내려줘서 위치를 잡아주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저는 보통 이런 로고라든가 텍스트 상자를 다 이제 세 번째에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세 번째에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좀 나은 방법일 수도 있을 겁니다. 마스터 작업은 잘 하셨고요. 근데 잘 하셨나? 네. 잘 하셨고 마스터 보기 닫기를 하고 이제 넘어가죠. 그렇게 되면 어, 작업하신 걸 보시면 원래는 이 목차가 위아래 왔다 갔다 했었을 텐데 제가 마스터에서 올렸기 때문에 도형의 정 가운데 가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속성이나 이런 것들은 잘 하셨더라고요. 다만 이제 몇 가지를 짚어드리자면은 이 도형을 그릴 때 전편집을 하려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전편집하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문제를 보게 되면 사다리꼴 삽입하고 전편집 넣으라 그랬죠. 자, 삽입 도형에서 사다리꼴 해서 넣죠. 넣고 나서는 서식에서 상하 대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나요? 도형 편집에 가서 전편집 하시고요.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눌러주시는 정도로 끝내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게 수려하게 예쁘게 안 되면 부분 점수가 감점이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 시험 보신 분이 그냥 제 말 믿고 전편집 대충을 하고 끝냈는데 감점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편집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시기보다는 이 워드아트 같은 부분에서 하셔야 되는데 워드아트에서는 지금 여러 작업하신 분이 이 회전을 시켰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고요. 자, 삽입해서 워드아트 기본적으로 이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텍스트를 씁니다. 질문한 내용이 이거였더라고요. 워드아트 뭐 어떻게 해야지 되나 뭐 이런 말씀 하셨던 거. 자, 그럼 이렇게 하시고 나서는 일단 홈에 가게 되면은 조건에 자 봤을 때 맑은 고딕 굵게란 얘기 있고 근접 반사 8pt 오프셋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맑은 고딕 굵게란 얘기가 있지만 뭐 외곽선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그림자라는 옵션도 없기 때문에 그림자 없앨 겁니다. 그리고 글자 색은 검정이니까 검정 해줄 거고요. 그리고 서식에 갔을 때 텍스트 윤곽선에 대한 얘기도 없기 때문에 윤곽선도 없애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는 근접 반사 8pt 오프셋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반사인데 근접 반사 8pt 오프셋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는 이 그림자 모양 이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만들어 주셨을 때는 회전을 시키셨는데 회전이 아니라 변환이라는 데 가서 이동막대를 위아래로 쭉 올리거나 내렸을 때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위로 계단식과 그냥 위로 기울이기 같은 것이 있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위로 기울이기입니다. 위로 계단식은 귀가 좁아져요. 위로 계단식이라고 하면은 글씨가 지가 기울어지죠. 기울어지고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제가 글씨를 키울 겁니다. 그러면 좌우 대칭으로 커지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별도로 회전을 시키지 않아도 글씨가 기울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분홍색 점을 이렇게 내가 아래로 내리느냐 위로 올리느냐에 따라서 그림자의 각도가 좀 달라진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차피 여기 하셨는데, 자,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드래그 하면은 복사가 되죠. 그리고 나서는 상하 대칭이라는 걸 해주게 됩니다. 회전해서 상하 대칭,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하나를 더 복사를 해주죠. 그리고 나서는 사이즈를 조금 줄여줄까요? 그리고 나서 색깔을 좀 바꿔보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표지 슬라이드 하는데 큰 시간 안 들이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뒤에 있는 것은 맨 앞으로 가져오라고 하면 될 거고요. 오른쪽 클릭,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렇게 해서 표지 슬라이드를 맞추시면 이 안에서는 감점사항이 없어요. 자, 두 번째 부분에서는 도형 그림자 오프셋 아래쪽, 여기에 그림자가 지금 없는 상태이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그룹화 지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룹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룹 지정하라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룹 하시면 안 돼요. 컨트롤 G가 그룹이라면 컨트롤 시프트 G라고 누르게 되면 그룹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발음이 안 되네. 날 추워서 발음이 안 됩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겹치는 모습이 안 좋죠. 그래서 애초에 만드실 때 저라면, 제 파워포인트 동영상을 다 안 보셨나봐요. 애초에 만드실 때, 얘도 그림자가 없네요. 만드실 때 굴림의 24 검정이라는 거 해주시고요. 얘를 좀 내려주고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복사가 되죠. 복사를 먼저 합니다. 간격을 잘 맞추어서. 간격 조금 틀리는 건 괜찮고요. 이렇게. 네, 이게 왜 이렇게 지금 컨트롤 Z, 얘가 좀 더 내려와 줘야지 자리를 조금 차지하겠네요.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드래그, 드래그. 그래서 처음에 도형을 그릴 때 좀 작은 듯이 그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텍스트를 2, 3, 컨트롤 Z 4 이렇게 바꿔주고 나머지 텍스트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안에는 하이퍼링크 잡아주시면 되고 텍스트 바꾸면 됩니다. 근데 봤더니 아래쪽에 그림자 넣는 걸 빼먹었다라는 거죠. 슬라이드 좀 줄이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도형만 선택을 하고 한 번에 서식에서 도형 효과, 그림자, 아래쪽 오프셋 아래 확인을 해서 하시게 되면 슬라이드 2도 아주 간단하게 끝날 겁니다. 하이퍼링크 하는 거는 제 동영상 보시면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게 되면 글씨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어요. 이 문단부에서는 맑은 고딕 24 굵게, 맑은 고딕 24 굵게, 줄간격 1.5 잘 하셨고, 여기는 지금 20이어야지 되는데 글씨가 깨져 있고요. 혹시 2007로 보시나요? 2007로 보기 때문에 2010에서 불러와서 이렇게 깨져 보이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때 이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제가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사를 한 다음에 텍스트를 다시 쓰셔라 라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24, 20 이런 식으로 됐고요. 여기는 굵게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 굵게를 하지 않고 맑은 고딕
아하. 맑은 고딕 바꿔주면 되고요. 자, 제가 이렇게 따로따로 하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그 출력 형태에서는 이렇게 글씨가 여기서 바뀌어지죠. 조자라는 데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 개체를 따로 하셨을 경우에는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내가 바꾸는데 좀 문제가 생긴다 그럴 때는 조자에서 Shift 키 엔터를 눌러서 강제로 줄을 바꾸는 방법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 앞에 완전히 줄이 바뀌어서 문단보호가 새로 생기죠. 근데 Shift 엔터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문단을 나누는 게 아니라 줄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문단이 나뉜다는 것과 줄이 바뀐다는 것은 파워포인트에서는 다르게 사용되니까 Shift 엔터라는 기능 알고 있으면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겁니다. 물론 여기도 여기도 20을 잡아주고 굵게는 아니고 1.5인가요? 여기도 1.5 이렇게 잡아주시게 되면은 편집하기도 좀 쉽고요. 그리고 이 위에 그 기능을 다 적용한 거를 복사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래에다가 또다시 어떤 설정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재생을 보면은 반복 재생, 자동 실행 뭐 이런 세세한 옵션들에 대해서는 크게 틀리지 않고 잘 하셨어요. 여기 아래 그림자 넣는 건 빼놓고는요. 여기에서 도형 모양이 이 모양이 아니죠. 이 모양이 아니고 보면은 저게 순서도에 있는 도형이거든요. 삽입의 도형 순서도에 요 도형을 지금 넣으셔야지 되는 거예요. 맨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 모양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모양이 아닌 거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감점이 되겠죠. 순서도에서 이런 도형 많이 사용이 됩니다. 삽입에서 도형 보시면 순서도에서 요 도형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요 도형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한번 그려보면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요것도 자주 나오죠. 그래서 내가 파워포인트 도형은 자꾸 연습을 해서 익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일반 규정 크기가 상단, 도둠의 18, 홈에 보면 도둠의 18 이런 글씨체는 다 잘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림자도 잘 주었고 차트도 잘 하셨어요. 다만 차트를 이제 작업을 하시다가 좌우 공간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이제 편집하다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차트를 클릭하게 되면 이 안에가 그림 영역이거든요. 이 그림 영역에서 내가 드래그해서 크기나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출력 형태를 보면은 제목과 그림 영역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 있죠. 그래서 하실 때 이렇게 간격 수정하시는 방법도 아실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모양이 이 모양이 아니라 육각형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잘못했을 때 도형을 변경하는 방법, 이걸 내가 다시 지우고 속성 주려면 시간이 걸리죠. 도형을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자, 서식에서 도형 편집 보면은 도형 모양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육각형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속성은 그대로 남아있고 도형 모양만 변경될 수 있으니까 작업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나머지 것들에 대한 글씨나 이런 건 제가 안 봤어요. 작업하신 분이 궁서체 여기가 기본적으로 차트는 그렇고 굴림의 16이죠. 굴림의 16인데 18로 되어 있네요. 굴림의 이건 제가 크기를 바꾸면서 바뀌었을 거니까 차트의 크기를 바꾸게 되면은 글자 크기도 같이 바뀔 수 있으니까 내가 차트를 편집을 했다면 글씨 크기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6. 그 다음에 제목 부분, 뭐 궁서 이런 건 아시니까 이건 직접 하시면 될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도형에서는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셨던 것 같은데, 도형에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다면 양쪽 다 하려고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하나만 하셔도 돼요. 다만 앞에서 실수하지 않고 꼼꼼하게 한 다음에 이 부분에서 슬라이드 하나, 왼쪽에 있는 그룹 하나만 하셔도 100점 중에 50점 맞으니까요. 그러면 500점 만점 중에 450점 맞고, 앞에서 잠깐 실수한다고 해도 A등급 나오니까 굳이 다 하려고 시간 보내지 마시고, 막 마음이 급하면 실수하게 되거든요. 먼저 왼쪽에 있는 것부터 하겠다라는 생각만 하시고 왼쪽만 충분히 잘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검토를 해야죠. 내가 틀린 건 없는지, 뭐 속성은 다 잘 지정을 했는지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제 동영상, 파워포인트 동영상 강의가 35개 정도 있을 겁니다. 그거 맘먹고 보시면 한 3시간 정도는 보죠. 그리고 꼼꼼히 다 보시면은 그 육두 문자 쓰면서 하셨다고 했는데, 육두 문자 안 쓰고 하시는 요령을 터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제 동영상 먼저 꼼꼼히 보시고 나서는 하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작업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올리세요. 한글이든 파워포인트든 엑셀이든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점검해드린 게 작업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